국민의힘 자중질환입니다. 김기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홍 시장과 정광훈 목사 간의 갈등과 당 지지율 하락을 놓고서 지금 서로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전 대표였지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다음에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간에 설전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두고 김기현 당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비론을 펼쳤어요. 하나는 이제 정광훈 목사에게 제3자가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또 이 홍준표 시장한테는 지자체 행정을 맡은 분은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정광훈 목사가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만이 아니라 원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의 어떤 발언을 계속 이어가서 지금 스스로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 지금 자숙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자꾸 정광훈 목사가 저 사람은 공천 주지 마라라는 식의 어떤 정당 활동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당히 이제 그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할 만큼의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 분야에 듣고 당도 들을 건 듣고 참고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 말을 듣자마자 그날 당일날 다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장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나는 전념하고 있다. 네. 지방자치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새 지도부가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해야 되는데 당 지지율이 급등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도리어 하락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또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라는 뜻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 이 연이은 쓴소리 좀 내뱉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 쓴소리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자주 SNS 활동을 한다는 건 총선이 가까웠구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거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이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위상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나선 이유가 바로 그런 때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광훈 목사를 지금 상대로 해서 설전을 벌인다는 건, 즉 정광훈 목사를 극우의 포지셔닝 을 하면서 그렇죠. 자신은 이제 그 극우 그런 어떤 세력과 단절을 하고 보다 더 중도, 즉 이 확장성 있는 그런 잠재적인 대선 후보다라는 걸 이 유권자 또는 국민들에게 좀 알리려는,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지금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또 지난달 12일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논의된 이 전 현직 당대표의 설전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김기현 당대표하고 대구시장이자 전임 당대표도 홍준표 시장하고의 설전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득표순 따라 앉아요. 최고위 할 때. 네. 당대표 바로 옆에 옆에. 앉습니다. 그럼 사진, 그러니까 동영상에도 가장 자주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당대표 바로 옆에 앉으니까. 그만큼 또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두 번씩이나 사실상 당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했어요. 한 번은 정광훈 목사와 함께 유튜브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을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전남 또는 광주 시민들 또는 호남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게 립서비스였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장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미국에 가서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네네네. 연달아서 이렇게 발언을 하자 굉장히 큰 무리를 지금 빚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고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끼어 참전을 해서 정광훈 목사를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게 일이 확산됐거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마지막에 또 다시 발언을 또 실수를 했습니다.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기념식이나 추념식도 등급이 있다, 뭐 서열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해서 마치 4.3 추념식이 어떤 등급이 낮은 어떤 기념식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또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스스로 이제 앞으로 좀 자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3번씩이나 이렇게 발언을 하는 어떤 와중에서 당 지도부의 역할이 안 보였다. 즉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어야 네. 됐는데 좀 유야무야 넘어간 게 벌써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리스크를 버리게 되는 어떤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본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실 만한 네. 그런 말 실수가 계속된다는 점은 네. 좀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편 천하람 이제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굉장히 일침을 가면서도 또 여당 분위기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3위를 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좀 그렇죠. 높였죠. 이번 천하람 위원장이 이런 공방과 관련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정광훈 같은 목사 같은 분이 이 당에 대해서 한결같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 정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이나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정광훈 목사라는 분 자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 건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네. 다만 당에서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지 않았느냐. 당에서 거기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 당이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거기에 좀 전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미리 긋지 않았던 게 문제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또 일부 이제 천하람 위원장만이 아니라 당을 걱정하는 그런 일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저 총선을 앞두고는 이 중도파를 향해서 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성 우파에만 이렇게 소구하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당연히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걱정 어린 그런 우려를 하는 분위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요, 자신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전광훈 목사가 뭐 수십 명의 공천을 요구하는 등 정치화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다. 또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또 발언을 했네요. 네, 관계를 정리했다는 건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맞습니다. 그 당시 사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집회를 하는 그런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집회를 주도했던 게 정광훈 목사였고요. 그래서 이 당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많은 그 정치인들이 그 집회에 직접 나가기도 했어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뭐 홍준표 대표라든지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연단에 섰었거든요. 정광훈 목사 주도하는 집회에.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나도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도움이 꼭 필요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총선을 맞이했는데 바로 정광훈 목사가 수십 명
그러니까 수십 명이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말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앵커가 옆에서 라디오 진행하는 진행자가 그럼 수십 명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것으로서 수십 명이구나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군요.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십수 명, 수십 명의 어떤 공천을 막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이 당에 행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선을 또 자기는 긋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한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결코 정광훈 목사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또 내다보는 그런 전망을 했네요.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아마도 이런 얘기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헤어날 사람은 없다. 김재원 지금 그 최고위원도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사실은 이번에 당선된 셈이다. 정광훈 목사가 당원들도 많이 지금 가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영향을 행사한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원진 당대표,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광화문과 덕수궁 앞 일대, 대한문 앞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는 세력 중에 하나가 우리공화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도 아마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았었던 적도 있고 같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이런 와중에 자기가 봤을 때 정광훈 목사는 정치적 야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재원 최고위원 말고도 지금 자신이 이렇게 그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에 의해서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지금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많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연일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불을 붙였고 또 자기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많은 그런 그 당내 의원들이 또는 전 의원들이 나서서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정광훈 목사와 관계를 맺었던 부분은 과거 황교안 대표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금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지나서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나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체됐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렇게 그 흔들리고 있어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사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형국, 지금의 형국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일 좀 말 때문에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나서 앞으로는 정광훈 목사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밝혔다면서요? 네, 정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분은 그럼 전병이라든지 뭐 전당대회. 전당대회라든지 말씀 안 하실까요? 사실 이제 이건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인은 말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정치는 말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먼저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그겁니다. 정치는 말에서 시작해서 말에서 끝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당에 정말 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그런 말들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금 성찰을 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어떤 목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말 문제로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그 앞선 전광훈 목사의 발언뿐만 아니라요. 제주 4.3 사건을 놓고 추모일이 약간 격이 낮다는 형식으로 표현한 표현이 문제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경일에 뭐 그런 추모일에 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중에 뭐 변명을 하기를 이제 우리 그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를 보면 왜 공휴일인 기념일이 있고 뭐 이렇게 기념일에 어떤 단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그것을 뭐 3.1절이 뭐 그 공휴일인데 공휴일이 그러면 3.1
3.1절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놀지 아니하는 기념일은 3.1절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 하는 점이고요. 가뜩이나 지금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작년에 4.3 추념식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칭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수 계열의 정당에서 그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한 번도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어쨌든 대통령이든 당선인이든 처음으로 간 것.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년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딱 한 번 갔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5번 중에 3번을 갔다. 그러니까 뭐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총리가 대독을 했다라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벽이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실에도 누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가장 뜨거웠던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최근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비우기 발언이 있었어요. 밥 한 공기 다 먹기 발언, 사람들이 막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 맥락에서는 어떤 그 양국법 때문에 개정안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국관리법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국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중요한 건 이 정부가 남는 쌀을 모두 다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기하급수적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쌀을 생산하면 남더라도 정부가 다 사주기 때문에 나는 딴 거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쌀 농사를 지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악순환이죠. 계속 쌀이 더 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소비다. 소비가 지금 촉진되지 아니하는데 쌀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없고 그러면 계속 정부는 수매하는 양만 그리고 보관비만 더 늘어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를 통해서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을 벌이자. 이게 사실 운동으로 벌일 일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실질적으로 쌀 소비로 촉진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쌀을 계속 먹지 못할 사람들도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상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만 하는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좀 희화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의 그런 논쟁 자체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냥 돌려놔서 상당히 당에 그래도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기현호 출범한 지 벌써 이제 한 달 남짓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이 김기현호 어떻게 운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평론가님 좀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지금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중심이란 건 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딱 1년 남았으면 총선을 앞두고 이 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강한 어떤 인상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 당은 그래, 이 당은 무엇을 하는 당이고 앞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개시킬 당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줄 수 있는 건 당 대표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김기현 당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 김기현표 그런 공약, 김기현표 제안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당이 이제 언론의 그런 주목을 받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당의 여러 그런 구성 요소들이 리스크가 계속 벌어지고 그 리스크를 수습하는데 급급한 그런 당 대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슈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슈에 끌려다니는 그런 양상이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도마에 벌써부터 올랐어요. 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무조건 당대표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위기의식을 갖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 의석을 빼앗겼거든요. 네. 뭐 국회의원 선거는 딱 한 석밖에 없었지만 기초의원 선거,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김기현 당대표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구의원 자리를 민주당이 빼앗겼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만했다라고
하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러나 이제부터 잘하겠다라는 그런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모멘텀을 바꿔야만 지금 또 이 국민의힘이 또다시 좀 국민의 어떤 그런 그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현호 이제 출범한 지 뭐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어떤 색깔 보여줄지 그만의 또 색깔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어떤 정책으로서 인사드리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의미 없는 말실수나 네. 논쟁들로 시간을 허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